당신이 찾던 지식교양? 공평한 뉴스, 국민의 시선? 파격적인 아이디어와 상상력으로 뉴스를 디자인하는 시선뉴스입니다. 여러분은 정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치인에게 직접 듣는 정치 이야기. 오늘은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함께 심도 있는 정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즘 추진 중인 정책 중에 네. 방송 장악이 요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는데 네. 그걸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방송법을 개정하겠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는데 어떤 법안이죠? 제가 발의한 법안은 국민들이 무작위로 200명을 선정을 해서 국민들이 직접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자는 제도입니다. 아, 국민이 직접 예, 예. 공영방송 이사장 이제까지 공영방송은 정치권에서 추천하는 그 제도로 계속돼 왔는데, 물론 대의제 그 민주주의 체제에서 가능한 그런 구조인데, 이제까지 문제가 지적된 건 정치권이 직접 이사를 추천하면서 그 이제 정당이 추천하는 방식이죠. 그렇죠. 그래서 국민들을 위해서 복무해야 될 공영방송 이사가 정당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이사회로 전락을 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가 됐고, 이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직접 추천하는 그런 제도로 보장하는 법안입니다. 그런 방송법 개정안 말고 또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 있으신가요? 이번 이제 정부가 출범하면서 통신비 인하 공약을 내놨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 보편요금제라는 그 정책 방향이 있어요. 보편요금제요? 네. 보편요금제를 추진하겠다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사실은 보편요금제를 설계한 게 바로 접니다. 아, 보편요금제를 또 설계하신. 네. 아, 정말 다방면으로 일을 하셨네요. 보편요금제라는 건 통신 서비스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네. 그동안 그냥 시장에 맡기던 통신비를 국민의 보편 서비스로 인식을 해서 그렇게 요금 정책을 적용하자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아마 보편요금제가 이제 추진이 되면 국민들께 통신비 부담을 정말 덜어드릴 수 있는 그 실질적인 그런 정책이 처음으로 이제 적용이 되는 겁니다. 보자면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통신 요금을 기업이 주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좀 이끌자, 어느 정도 단속도 좀 하고 이제 규제를 좀 정확히 하자. 국민들이 통신비가 너무 높다는 요구를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그 통신비가 설계됐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좀 반영을 하자. 규제 체계를 좀 확립을 하자. 그런 의미입니다. 앞으로 좀 어떻게 적용될지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정책들을 또 마련하시고 발의하셨는데 그중에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난해 제가 성과가 있다면 그 소비자보호법에 이케아 방지법이라는. 이케아 방지법이요? 어떤 법안이죠? 이케아 서랍장에 그 6명의 아이가 이렇게 다치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 그 서랍장에 대한 그 리콜이 진행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법 적용이 안 돼서 그게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다국적 기업이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을 하면 이게 전 세계적으로 통용이 그 리콜이 다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똑같이 해줘야죠. 근데 그게 안 되고 있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법안이 발의가 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은 취지의 법안을 좀 발의를 해서 같이 이렇게 통과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진짜로 필요한 법안들을 마련하고 계셨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정의당 의원은 그렇게 의정활동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좀 국민과 더 가까이 가도록 또 국민의 삶 속에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정의당에 또 달려온 길도 있을 것이고 2018년에 또 새로운 길을 모색할 것 같기도 하고 어떤가요, 방향들이? 아주 지금 이제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가 새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적폐청산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고 또 정치권에서 그렇게 하겠다 이제 선언을 이렇게 했는데 이번 국감도 사실 적폐청산 국감으로 열심히 치렀습니다.
변한 건 없었어요. 변한 건 없었다. 새 정부가 출범을 했지만 그동안 60년 쌓인 적폐를 하루아침에 청산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이 점을 아주 절실히 확인했던 그런 시간이었고요. 지금 불합리한 어떤 불평등의 구조,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그걸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는 네. 그런 역할을 할 거고요. 네. 그리고 정의당 의원들은 의정활동을 통해서 좀 주춤하는 정치권을 좀 견인하는 그런 역할들을 네.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요. 네. 모든 정당은 선거로 이제 국민들에게 성적표를 받는다고 그렇죠. 봐야죠. 그래서 국민들께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리고 국민들의 삶을 네. 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의정활동을 하면서 네. 좋은 성적표를 받을 수 있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참 잘못된 거를 바로잡는 게 어려워요. 그렇죠. 앞으로 또 행보가 참 기대가 됩니다. 의원님, 정의당이 생각하는 정의란 무엇일까요? 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 네. 네. 네, 정의당이 국민의 나침판이 되겠다. 그리고 그 나침판은 국민들이 만들어준 대로 네. 그 길을 가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고요. 네. 사람을 살리는 정치, 이건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 네.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가는 그 죽음을 선택하고자 하는 그런 아주 절박한 순간에 이 정의당 의원이 있다. 그리고 정의당이 있다. 이걸 제대로 알리고 심어주는 게 네. 바로 정의다 생각을 합니다. 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정의다라는 말이 참 마음에 남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의당의 또 추혜선 의원님의 정책들이 어떠한 힘을 발휘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시간에는 추혜선 의원님의 더 개인적이고 재미있는 정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계에 입문하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5.18이 가는 어떤 저항의 정신, 이 부분이 저의 정치적 토양이 되고 네. 의원님이 생각하는 정치란 무엇일까요?